안녕하십니까? 패션오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부부간에 소통해야 하는 것들 9가지로 꾸며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봅니다. 활기차고 가치 있는 삶 꿈꾸시는 분, 노후 아내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 부부가 나이 들어가면서 돈 관련해서 서로 알고 소통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볼게요. 중국에서 결혼한 남자는 자기 차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네요. 왜냐고요? 자신의 비자금을 숨길 최적의 장소라서 더욱 사랑한다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남성들은 어떨까요? 최적의 장소. 우리나라 남성들 비자금 숨기는 최적의 장소. 초보들은요, 아내가 싫어하는 것 또는 아내 모르는 것으로 공구 세트, 컴퓨터 본체, 프린터 내부, 전기 콘센트 내부, 이런 곳이랍니다. 중간 분들은 집이 아닌 다른 곳, 중국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스페어 타이어 속, 자동차 공구함 등 이루고요. 고수들은 당당하게 은행에 차명으로 보관하고 인터넷 뱅킹도 따로 한답니다. 그런데 제일 웃긴 거는 초고수들은 성형전 모습의 아내 졸업 앨범 속에다 넣는답니다. 빵 터지죠? 자, 이처럼 돈 관련해서 부부간에 서로 말 안하고 삐작업 만들고 서로 공유하기 싫어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신 분 계시겠지만 작년 말에 SBS 미운 오리 새끼에 방영되었던 이상민과 하하의 신뢰도 신용도 테스트입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합니다. 당시 이상민은 신용도 테스트를 위해 하하에게 전화를 걸어서 5천만 원을 꿔달라고 부탁하지요. 이에 하하는 난데 전화한 곳 있어요? 4천만 원 안 되나?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난데 전화하지 마시고 라고 흔쾌히 손을 내밀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하는 이상민을 위해 의리파 동생 면모를 보여주어 화제가 됐지요. 그러나 한편 하하는 아내와 상의 없이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이 우려한 댓글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이에 대해 하하는 아내와 수익 관리를 따로 하고 있음을 밝히며 우려를 잠재웠는데요. 우리 부부들은 서로 일거수일투족은 공유하지만 재무 관련은 노터치인가요? 최근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며 맞벌이 부부가 증감에 따라 부부간 개인 수입은 민감한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죠. 또한 개인주의 성향이 급증한 사회적 분위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간 경제권 소유에 대한 정답은 없죠. 각자의 소신대로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것이 부부의 행복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돈 얘기거리는 한국 부부들, 가뜩이나 빈곤한 부부 사이 대화에서 돈은 더욱 터부시되는 주제이지요. 전에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전국 기혼자 1000명을 대상으로 부부간에 얼마나 자주 돈에 대해 대화를 하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부부 5쌍 중 2쌍은 돈 문제를 놓고 대화를 거의 하지 않거나 급하거나 필요할 때만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돈 관리를 부부 중 한 사람이 알아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답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대화가 빈곤하다 보니 부부 5쌍 중 1쌍은 돈 문제로 자주 다툰다고 합니다. 부부간 대화의 주제가 노후 준비 등 미래 설계보다는 생활비, 자녀 교육비, 부모님 용돈 등 현재 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돈 관련 대화의 빈도가 많은 부부일수록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것이 조사의 결과입니다. 부부간 재무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의 노후 준비 수준을 비교해 보았더니 특히 금융상품, 부동산, 개인연금 등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에 최소 1년에 하루 정도 날을 정해서 부부가 함께 우리 집의 재무 상태를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충실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대화의 주제도 현재 지출 못지않게 미래 설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잘하는 부부들도 많이 계십니다.
부부가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 합니다. 부부가 터놓고 돈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새해엔 부부 사이에 돈에 대한 대화의 물꼬를 터보시는 게 어떨까요? 본론 들어갑니다. 돈 관련해서 부부 사이에 나이 들어가면서 서로 간 소통해야 할 것들 9가지. 첫 번째, 주 은행 계좌와 우리 집의 총 자산 금액입니다. 메인 계좌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통장에서 모든 자금들이 움직이는 계좌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유동자산, 부동산 등 총 자산의 규모와 재무 상태를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년 1회 정도로 피드백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노후 준비와 설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금 계좌들과 증권 계좌, 카드 종류, 증권 계좌 번호, 카드 번호 리스트를 만들고 공유하십시오. 셋째, 대출 내용입니다. 무슨 대출이 있는지,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용대출이 있으면 그 계좌와 금액도 서로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은퇴퇴직자의 보유자산 중에 70%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 목록, 저당권 관련 리스트를 작성하고 권리증은 어디에 보관하는지 등도 서로 알아야 합니다. 다섯째, 보험 목록입니다. 보통 한 가구에 두세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암보험 등 생명보험, 종신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보험사와 보장 한도 등 기록하여 공유하시면 유사시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연금 관련입니다. 받는 연금들의 목록, 국민연금, 퇴직연금, 배우자 임의 가입 내역, 개시기간, 연금보험, IRP도 마찬가지고요. 노후생활비 가운데 이 연금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가계를 위한 경제적 지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7, 8년 정도 평균 수명이 길잖아요. 특히 아내분들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대여금고. 대여금고를 사용하시는 분은 금고 내 보관 품목, 중요 귀중품 리스트와 대여금고의 키 보관 장소,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셔야 합니다. 안 해놓으시면 유사시에 당황하실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실제 예입니다. 제가 은행 재직 시 나이 드신 어르신 한 분이 대여금고를 사용하셨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배우자분도 대여금고에 대해 모르셨나 봅니다. 가족이 예금 유무를 확인하러 왔다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계가족 모두가 은행에 나오셨죠. 직계가족 모두가 오셔야 대여금고를 개봉할 수 있거든요. 이렇듯 부부간에도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 많으실 겁니다. 여덟 번째, 세금 내는 종류들 목록입니다. 재산세를 얼마나 내는지, 또 영수증은 어디에 보관하는지, 종합부동산세 해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료들 나중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상속 관련입니다. 접근하기 좀 어려운 문제이죠. 아름답게 마무리를 위해 사전 유언장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미리 사후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는 분들, 증빙서 이런 것들 기록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정서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부부가 서로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말이죠.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